태양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제대로 보면 초록색이다.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오해인데 물리학적으로는 녹색에서 피크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노란색 뒤에를 언제 봐요? 항상 하얀색으로 보죠. 그런데 노을이 붉은색을 보이는 건 왜 그럴까? 대부분의 척추동물이 왜 파란색 색을 갖고 있지 못할까? 예를 들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울새, 블루제이, 모르포나비 파란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색깔이 없어요. 무색이지만 구조를 망가뜨리잖아요. 파란색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구와 자연을 사랑하는 이종모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태양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제대로 보면 초록색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오해인데 초록색 태양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대략 5778K 복사체예요. K라는 건 절대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숫자가 크니까 5500도쯤 되는 거라면 섭씨로 쳐도. 근데 여기서는 자외선에서부터 적외선까지 연속적인 파장의 빛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0나노미터대의 파장이 가장 강해요. 500나노미터대가 뭐냐? 주로 녹색에서 청록색이에요. 녹색에서 청록색까지가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는 녹색에서 피크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은 RGB, 레드, 그린, 블루 3색 시각을 이용해서 다양한 파장의 빛을 다 조합해서 인식한단 말이에요. 또 태양빛은 여러 파장들이 고르게 섞인 백색광이에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노란색 뒤에를 언제 봐요? 항상 하얀색으로 보죠. 나도 어릴 때 그림 노란색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하얀색을 보여요. 근데 낮에는 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밝아서. 근데 언제 봐? 주로 이제 해가 질 때쯤 보면 해가 이제 노란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니까 노란색 빛이 보여서 노란색을 그릴 뿐이죠. 태양의 최고 충력이 녹색 영역이어서 실제로도 녹색이라는 오해가 있는 거지 실제로 태양은 그냥 백색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색빛을 강하게 내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빛도 많이 내고 있어. 근데 우리 눈에는 다 섞여서 백색빛으로 보이는 거죠. 똑같이 보이죠. 모든 가시광선이 고르게 방출되잖아요. 태양이. 그러니까 백색광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빛이 산란되지가 않아. 태양 본래의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서 보면 우주 공간은 까맣게 보이고 그래서 태양은 새하얀 점처럼 빛나게 되겠죠. 푸른빛이 도는 흰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주 바깥에서 보면. 근데 그건 녹색이나 청록색, 500나노미터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거지 절대로 태양이 푸른빛이 도는 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흰색으로밖에 안 보여요. 너무나 하얗게 보이면 창백해 보일 때 어떻게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흰색입니다. 태양은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다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모이면 백색광이 돼요. 그런데 왜 하늘이 파랗게 보여? 파란색일수록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다는 건 뭐냐면 잘 튕겨 나간다는 뜻이에요. 파장이 길면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파장이 짧으면 잘 튕겨 나가거든요. 공기 속에 질소, 산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 파란색은 자꾸 부딪혀 튕겨 나가요. 산란이라 그래요. 레일이 산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사방으로 흩어진 파란 빛들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죠. 산란이 뭐냐면 빛이 곱게 직진으로 나가지 못하고 공기나 작은 입자에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을 산란이라 그래요. 안개 비친 날 차 안에서 쫙 비치면 어떻게 빛이 뿌옇게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빛이 똑바로 나가지 못하고 공기 중에 물방울에 부딪혀서 사방으로 퍼진 것을 산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을이 붉은색을 보이는 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해가 지평선에 가까이 있잖아요. 쪽에 있으면 요 짧은 거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옆에 있으면 그때 긴 거리를 태양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산란돼 버리는 거예요. 파란빛이 산란돼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머지 뭐냐면 파장이 긴 거, 산란되지 않고 긴 파장만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붉게 보이는 거죠. 해가 질 때나 뜰 때나 태양이 수평선을 가까이 있어 보면 태양도 더 붉게 보이는 거예요. 노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이쪽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서 산란이 잘 되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서 쓱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저녁 그 다음에 새벽에 잘 보이고 태양도 빨갛게 보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푸른색이 많기 때문에 바다가 파란색으로 보이고 바다 빼놓으면 푸른색으로 보일 리가 없죠. 공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외계에서 봤을 때. 바다는 깊이에 따라 다 다른데 너무나 깊으면 안 되고 짙은 검은색이잖아요. 주로 이제 거기에 얕은 바다에 어떤 조류가 살고 있냐에 따라 달라요. 거기 살고 있는 생명에 따라 다양한 파란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산란된 빛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 분자의 특징이죠. 긴 파장의 빛을 잘 축적해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냥 풀이 딩딩하게 보여요. 긴 파장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수중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카메라에다가 빨간 필터를 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우리가 보면 자연적인 색깔로 보여요. 그래야 붉은색이 끼어들어서 보이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긴 파장 빛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빨간빛이 사라져. 그러니까 실제로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을 안 보여요. 빨간색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카메라 앞에 빨간 필터를 끼는 거예요. 그래 봐야 깨끗하게 원래 색깔대로 보이는 겁니다. 탁도에 따라 다른 건 뭐냐면 진흙이 있냐 없냐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은 진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한 거고 동해안은 안 그러죠. 그 안에 얼마나 입자가 굵으면 굵을수록 물이 뜨지 않고 다 가라앉아 있겠죠. 그래서 더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입자들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빛이 반사냐에 따라서 어떨 때 에메랄드빛, 어떨 때 훨씬 더 녹청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물론 깊으면 다 똑같이 진한 파란색인데 얕은 바다에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곳곳에 가보면 다양한 파란색이 있어요. 주문진 이런 데 가보세요. 남해안에 보면 거문도 이런 데 가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뭐 카리브해 같아요. 유럽도 저기 북해 가봐요. 바다마다 유럽도 크잖아요. 저 유럽에 10년 살았어요. 유럽에도 서해안 같은 바다 많아요. 거기 알프스 보면 알프스 강으로는 완전히 우윳빛이에요. 그쪽에 석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우윳빛을 보이고 호수에 보면 또 에메랄드빛으로 보이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밑에 뭐가 쌓여있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유럽이라 가지고 다 그렇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본다면 어떤 외계니까 외계인이 우리랑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면 똑같이 보이겠죠. 짙은 파란색의 바다, 흰 구름, 초록과 갈색이 있는 대륙, 그 다음에 양크기에 약간의 오로라가 보일 겁니다. 나사가 찍은 블루 마블이라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대로 보일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적외선 영상으로 본다. 시각이 그 온도에 따라 보게 되잖아요. 구름은 차갑잖아요. 검은색으로 보일 거예요. 흰색이 아니라. 육지는 따뜻하니까 오히려 붉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식물이 많은 지역은 열이 낮으니까 더 어둡게 보일 것이고 또 반대로 도시 같은 경우는 뜨거우니까 빨갛게 보이겠죠. 도시와 바다는 열기차를 뚜렷하게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서 외계인들 보겠죠. 야, 저게 뭔가 에너지를 쓰고 있겠구나라고 나 눈치를 채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외선 시각을 갖고 있다. 곤충처럼. 그러면 오존층이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하잖아요. 대기 중에 오존 분포를 아주 잘 보게 될 겁니다. 오로라, 번개, 플랑크톤의 자외선 반사 같은 고에너지 영역이 부각되겠죠. 바다와 숲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고 고산 지역과 극지는 밝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자외선 민감 시각을 가졌다면 지구는 숨겨진 에너지가 방출되는 번쩍이는 행성으로 또 보이게 되겠죠.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떻게 보이냐 먼저 구분해 볼게요. 빨간색은 모든 색깔을 다 흡수하고 빨간색 파장만 반사할 때 빨간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은 모든 색을 다 흡수하고 파란색만 반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생명계에는 몇 가지 색소가 있어요. 멜라닌 색소, 검정색, 갈색을 보여주는 거죠. 머리카락 멜라닌 속세가 있잖아요. 카로티노이드,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이에요. 안토시아닌, 주로 보라색, 빨간색 계열이에요. 그런데 파란색 파장을 반사하는 색소가 생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파장은 에너지가 높아서 선택적으로 반사하기 되게 어려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이제 파란색이 많지 않습니다. 파란색 꽃이 있긴 하잖아요. 파란색 꽃은 파란색을 반사하는 특정한 색소가 있는 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 pH에 따라서 약간의 구조를 바꾸면서 파란색을 보여주기도 해요. 실제로 파란색을 반사시키는 색소가 있긴 하거든요. 밀리버딘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 주로 어디냐면 새 있죠. 버드의 눈 주위에 파란색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 보면 파란색 비늘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의 척추동물이 왜 파란 색소를 갖고 있지 못할까? 파란 파장은 대략 약 450 나노미터, 이 정도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아요. 에너지가 크고 반사되기가 어려운 파장입니다. 생물이 이 파장만을 선택적으로 반사하려면 정밀한 분자 구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은 보라, 붉은 색깔이 낼 수 있지만 또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에서 노란색 계열만 가능하고 멜라닌은 갈색에서 검정만 가능해요. 근데 척추동물은 이런 색소의 합성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식물은 비교적 다양한 색소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동물은 대부분 섭취한 색소를 변형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에 의존해요. 근데 파란색을 내는 색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파란색을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파란색 있는 동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특별히 생존에 더 불리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파란 과일 먹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왜 게토레이드 이렇게 왜 파란색도 먹지만 옛날에는 파란색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식물이 새파란색이다 누구 따먹으려고 했겠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더 생경하게 느껴졌죠. 오히려 파란색을 갖고 있었다면 생존에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안 먹으려고 하고. 근데 파란색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특별한 대사 과정이어서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아주 파란색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청독화살 개구리. 예를 들어 보여주는 분명 신호가 있는 거예요. 나 만지면 큰일 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극락조, 공작들 보면 파란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제일 예쁘지라고 그냥 강조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대야들도 보면 바다의 푸른 개경에 어울려서 이제 포식자의 눈에 잘 안 보이게 파란색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파란색 색소를 만드는 데는 너무 생화학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 그래서 자연계에는 파란색이 아주 드뭅니다.
그쵸, 비용이 많이 든 거죠. 아니 블루탱이나 열대돔 같은 열대어들이 있잖아요. 푸른색이 있어요. 걔네들 어떻게 해요? 푸른 바다 배경에 이익이니까 얕은 바다에 산단 말이에요. 포식자 눈에 잘 안 띄게 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니까 적응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 선택이 됐는데 비용이 아주 비싼 거였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들은 그런 비싼 비용 말고 싼 비용을 많이 선택을 한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지 않은 신진대사 구조, 물질대사 구조를 가져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고 또 쓸모도 없는 오로지 그것만을 갖고 쓴단 말이에요. 다른 색소들은 이 색소도 작용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파란 색깔을 내는 색소들은 비슷한 용도로 쓰일 데가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진화하는 데 있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울새, 블루제이, 토론토의 상징이 블루제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르포나비 이런 데 뭐 파란색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 동물들은 파란색 색소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파란색 물체를 갖고 싶어서 막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모르포나비를 갖다가 파란색을 쓰고 싶어서 걔네들 막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파란색이 안 보여요. 주로 회색이나 갈색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파란색 염료가 초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새나 블루제이나 모르포나비는 파란색 색소를 가지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색소가 아니라 구조색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색이 아니라 물리적인 색깔이란 말이에요. 파란색만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아주 미세한 나노 구조가 있는 거예요. 폐 깃털 내부에 보면 공기와 케라틴이 정렬된 미세 격자 구조가 있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파란 파장만 특정 각도로 간섭하고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색깔이 없어요. 무색이지만 빛의 회절과 산란으로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깃털 갖다 물에 적셔요. 구조를 망가뜨리잖아요. 파란색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험으로 많이 했죠. 파란색을 되게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파란색 깃털을 현미경과 분광기로 이용해 분석해 봤더니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또 거기서 화학적으로 파란색 색소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주로 자연계에 있는 많은 파란색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파란색 염료 엄청 비쌌죠. 지금 파란색에 인디고라고 하는 우리 청바지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인디고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파란색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청바지 왜 좋아요? 옛날에 파란색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쪽빛, 남빛 든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입었던 거고 만들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쪽빛, 남빛을 얼마나 신비로워하고 아름다워해요. 잘 볼 수가 없는 색깔이기 때문에. 구조색이라는 게 뭐냐면 색소색과 구조색. 영어로 보면 색소색은 피그먼트 컬러고 구조색은 스트럭처럴 컬러예요. 색소색은 특별한 파장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는 게 색소색이에요.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고 각도에 따라 색이 바뀌지 않아요. 또 분해해도 색이 그냥 유지됩니다. 부셔버려도 구조를. 근데 구조색은 빛의 물리적 간섭, 회절, 산란으로 생긴 색깔이에요. 그래서 각도나 조명에 따라 색이 달라지죠. 저런 거 보면 돼. 비눗방울. 비눗방울 보면 뭐 무지색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색깔이 막 다르죠. 그 다음에 기름에 물 위에 떴을 때도 보이는 색깔도 무지개 또 다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나노 구조가 특정 파장만 반사해서 생기는 색깔이어서 각도나 조명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구조가 파괴되면 그 색은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 색도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는 분자들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를 갖냐에 따라서 빛이 들어왔을 때 회절되고 산란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색들도 있죠. 다른 색들도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 몰포나비 같이 파란색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색에 있을 때는 눈에 튀지도 않아요. 색소로 많이 드러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로 파란색이 눈에 확 띄는 거죠. 물방울에 보면 빨주노초 파란불 다 있잖아요. 거기 다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데 별로 신경 쓰지 않죠. 특이한 게 모르포나비, 극락조 이런 데 보이는 그 파란색들을 보고서 이제 와 우리 아름답다 할 때 그게 다 구조색인 겁니다.